독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타고나는 측면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잡아주려면 책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가장 좋은 건 부모님하고 그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한다든지.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청라맘스TV 조은혜 매니저입니다. 국어계의 황소라고도 하죠. 요즘 제일 핫한 국어학원 하면은 고등은 국풀, 초등은 또 기파랑 꼽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초등 학부모이기 때문에 사실 기파랑이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오늘은 EBS와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1타 강사이자 국풀 국어 그리고 기파랑 문해원의 대표 최용훈 대표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국어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최훈입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오랫동안 국어 강의를 했고요. 지금은 국풀국어 전문학원, 기파랑 문해원을 운영하는 국풀교육의 대표입니다. 기파랑은 네네.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일단 그 파랑이라는 게 이제 물결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제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물결을 일으킨다라는 뜻이고요. 전 찬 기파랑가인 줄 그렇죠. 알았어요. 찬기파랑가라는 우리 그 문학 작품, 향가 작품을 따가지고 이제 국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해원이라는 건 이제 문해력을 기르는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해력의 물결을 일으키는 학원이 되겠다는 뜻으로 만든 게 기파랑 문해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딱 이제 초등 학부모여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기파랑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제 저희 청라에 같이 이제 사시는 지인분들이 아니 부천에도 있고 뭐 송도에도 있고 네. 근데 왜 청라는 없어? 나 이사 가야겠어. 네네. 뭐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많이 하셨고 네. 또 목동이나 이제 대치동 쪽에 거주하시는 지인분들은 내가 다 이제 국어 상담 갔다 왔는데 네. 기파랑이더라. 사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네. 국풀국어 전문학원은 우리 그 청라에 2021년 12월에 이제 개원을 했고, 네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 기파랑 문해원도 올해 7월에 네. 드디어 개원을 합니다. 네. 이사를 안 가셔도 됩니다. 네. 네. 뭐 국풀이나 기파랑이나 어쨌든 저희가 국어 성적, 특히 이제 대입에서의 그 국어 성적을 위해서 저희가 다니는 학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또 저학년 초등에서는 독서만 열심히 해도 수능 고득점 가능하다. 네. 이런 네네. 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어는 이제 독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열심히 꾸준하게 읽는 것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이제 사실상 정독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독서를 제대로 해야 네네. 독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네. 그럼 독서를 제대로 예.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또 독서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기파랑이나 국풀 안 다녀도 1등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그냥 대놓고 제 편안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한데, 네. 사실 이 독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약간 타고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그래요? 말 드리면 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독서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르면은 막 단어를 찾고, 엄마 아빠한테 여기 뜻이 뭐야 물어보고, 이렇게 좀 책을 파고 들어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로 쭉 가도, 국어학원을 정말 고등학교 때 잠깐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읽는 애들이 있나요? 책 읽을 때, 그러니까 뭐 단어 뜻도 물어보고, 저희 애는 내가 물어봐도 막 대답도 안 하는데. 있죠. 독서를 정말 치밀하게 하는 친구들, 정말 궁금해서 못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국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독서를 하긴 해. 근데 좀 얕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고, 네, 이렇게 좀 대충 읽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독서의
흥미를 특정 그 어떤 그 주제에만 이제 편향돼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조금 그 국어 성적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독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아이들의 독서 습관 집에서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조언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잡아주려면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노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고 그 독후 활동이라는 걸 사실상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책을 이제 읽었으면은 네. 그 책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가장 좋은 건 부모님하고 그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책과 관련된 글을 쓰는 거. 독후감을 쓴다든지 뭐 그 책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을 써보고 그거를 서로 읽어본다든지 또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한다든지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나요 지금? 독서를 아까 정말 그 정독을 충실히 하는 아이들은 사실 뭐 학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독서의 정독까지는 아니고 약간 흥미 위주의 좀 이렇게 슬렁슬렁 읽는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머니나 아버님의 이 활동이 아니라면 사실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럼 학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 독서가 또 학원에 가게 되면 독서라는 게 사실은 그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 예, 책을 읽어가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숙제가 되면 자발적으로 읽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또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까지 오게 되면 독서 하나만 가지고는 약간 제 생각에는 부족하고 학원에서 이제 문해력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문해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등부터 준비하는 수능, 네. 문해력이 결과를 바꾼다. 이 문구가 이제 기파랑의 핵심 가치, 뭐 정체성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콕 집어서 문해력이 도대체 뭔가요?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네. 문해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그 국어와 관련지어 연결한다면 결국 뭐냐면은 일단 독해력입니다. 글을 읽어내는 능력. 근데 독해력이라는 것은 사고력이 없으면은 독해력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해 사고력을 이제 문해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네. 저희 시중에 사실 좋은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해 문제집을 풀면 네. 독해력이 좋아질까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국풀이라는 그 어떤 네네. 학습 철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어에서 이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네.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풀이 과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내가 다 쓰고 그 과정이 맞았는지를 확인하면서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사실상 그것이 객관식 문제라고 해도 사실 그건 주관식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그래서 감으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찍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문의 의미, 그다음에 그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한 10년 살았으니까 그냥 느낌으로 체크하면서 그 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학습으로는 이제 실력이 이제 향상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현재 객관식 국어풀이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렴풋이 그 네. 느낌을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것들. 독해력과 함께 또 그 어휘력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휘력도 사실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에서 어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에서 어휘력을 그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냐? 이게 또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영단어 공부하듯이 국어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 그 어휘를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모르는 단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찾아서 사실 문맥을 통해서 자꾸 습득하는 훈련을 해야 어휘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혼자 하기는 조금 이제 힘든 읽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뭐 부분이죠. 단어 학습까지 예. 하겠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는 그 선정도서 또는 읽는 지문에 대한 모든 책을 또 따로 정리해서 결국은 영어처럼 한글, 그러니까 국어도 정확한 단어, 네. 그게 어휘력으로 이제 좀 확장된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가. 예. 중등과 고등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네. 그 초등에서는 일단 독서가 메인이지만 독서가 조금 이제 약한 친구들은 그 문해력이라는 보강을 통해서 독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거고 네.
중학교 때 학습을 먼저 말씀드리죠. 네네. 예.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 문학이나 문법 같은 파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요.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문법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이제 선행이라고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파학문회원에서 이제 그 수능을 본다고 하니까 약간 선행 느낌이 있지만 사실 선행 같은데요, 예, 많이. 선행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전혀 선행이 아니고 글을 읽는 능력만 가지고 그 수능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법 같은 어떤 지식 중심의 내용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암기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이라든지 이제 그 문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내신, 중학교 때 내신을 성실하게 하면은 그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중학교 내신이 뭐 고등학교 때 올라가 도움도 안 되고 뭐 수능 뭐 내신이 반영도 안 되니까 중학교 내신은 뭐 적당히 하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중학교 내신을 거의 100점 맞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내신을 하면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 문학과 문법은 지식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독서 비문학은 이제 독해력의 비중이 크고 그래서 문학과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등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고등 때는 네. 고등 때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대입을 결정짓는 건 내신과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수능에서 핵심은 독해력, 즉 문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하는 네네. 거죠. 그게 쭉 가줘야 결국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내신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실성이라는 습관을 중학교 때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비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수능에서는 결국 이제 비문학이거든요. 예. 근데 비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딱히 암기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문제 자체도 물론 어려울 네네.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신 같은 경우면은 그 반에서 한 30명 정도 아이들 중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전국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 정도 해야 내가 그 수능에서 1등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라는 성격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독해력이 뛰어났을 때 그 독서 비문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 독해력을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것이냐. 그쵸. 예. 어떻게? 예,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 제가